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전에 했던 내용의 약간 반 정도 복습인데, 이번 시간부터 non-stationary process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세스가 시간이 이렇게 갈 때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는 식으로 가는 식의 프로세스, non-stationary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경우에 스테이셔너리 한지를 일단 공부를 해야지, 그런 조건을 만족을 못할 경우에 non-stationary다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이 된 non-stationary 프로세스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일단 반 정도 복습 차원에서 stationary 프로세스의 컨디션, 어떤 프로세스가 stationary 하려면 어떤 컨디션이 되어야 하는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15-1-1과 같은 경우에 간단한 프로세스인데, 베타 1에 x의 t-1부터 해서 레그가 p개만큼 있다고 치겠습니다. x에, 그래서 arp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잔차가 붙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를 딱 보고 한눈에 이게 스테이셔너리 한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지를 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게 스테이셔너리 한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지를 보시려면 이 속칭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을 람다에 대해 풀어서, 그 람다가 전부 다 여러 개의 루트가 있겠죠. 그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그레션의 저 시계열 프로세스의 코에피션트들만 다 알게 되면 이 폴리노미얼, 이 다항식은 람다에 대한 p차 방정식이 되고 p차 이퀘이션이 되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p개까지의 루트가 나올 것이고, 그 루트가 모두 1보다 작을 경우에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것은 왜 이 폴리노미얼, 이제 저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폴리노미얼이 0이 되면 왜 스테이셔너리한가에 대해서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의 매트릭스 성질을 활용을 할 텐데,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디오 시리즈에서 프로포지션 1-1부터 1-2, 1-3이라고 해서 제가 포스팅한 비디오에 보시면 그 각각의 매트릭스 성질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의 비디오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비디오들의 제목은 프로포지션 1, 프로포지션 2, 프로포지션 3의 프루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RP 프로세스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쭉 보면 요 첫 번째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요게 나온다는 것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다 xt-1, xt-1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RP 프로세스를 이런 벡터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A-15-1-1에서 나온 요게 벡터 폼의 ARP인데, 요것을 한 텀을 레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t가 t-1이 되고, t의 t-1이 t-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xt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xt에 대해서 xt-1에 대해서 xt-2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다가 지금 요게 요렇게까지 바뀌었는데, 지금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t가 표시가 될 겁니다. 결국 자기의 각각의 레그 텀들이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xt-라는 프로세스를 커런트 스테이터스를 보고 싶을 때 내가 p개만큼의 레그를 관측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해진 h의 매트릭스, h 매트릭스를 p번만큼 멀티플라이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t-p기에 관측된 옵저베이션에서 그것만큼 멀티플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2죠. 여기서 그 다음에 나머지 잔차들을 전부 다 구해서 h만큼 h의 1승, 0승, 1승 이런 식으로 해서 쭉 h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즉 무엇이 관건이냐면 h가 구해지면 그리고 그 각각의 디스터번스 텀과 그 다음에 패스트 옵저베이션이 있게 되면 커런트 스테이터스를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자, 엄밀한 증명 데피니션은 아니지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어떤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스테이셔너리 하게 된다면 아주 먼 프로세스 리모트한 패스트 히스토리가 걸렸을 때는 그 효과가 미미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HP가 점점 P가 커질수록 점점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 결과가 XT에 미치는 결과가 점점 희미해지겠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과거치로 갈수록 H를 여러 번 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차 텀들에 대한 영향이 과거의 잔차 텀들이 현재의 아웃컴에 대한 영향이 점점 줄어들려면 이 H를 점점 증폭을 시켰을 때 그것이 여러 번 증폭시켰을 때 그 영향이 0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HP가 점점 0이 되기를, 모든 원소들이 0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 한해서. 그렇죠? 자,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H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이 매트릭스에 아이겐 벡터들이 모여 있는 벡터를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들이 이렇게 다이애고날로 모여 있는 요 매트릭스를 람다라고 했을 때, 자, 요런 식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요것이 과거에 공부했던 프로포지션 1부터 프로포지션 3까지의 증명이 있는 비디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매트릭스 H가 주어지고 그 매트릭스에 관련된 아이겐 밸류들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 다음에 각각에 딸린 아이겐 벡터들이 또 주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겐 밸류들이 모여있는 매트릭스 람다와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들을 모아놓은 벡터 T를 조합을 적절히 해서 이런 식으로 재생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H라는 오리지널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가 모여 있는 식으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15-1-3에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H를 P만큼 파워를 하게 되면, 즉 이런 프로세스를 P개만큼 계속 곱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자, 요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요거 전부 다 요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점점 되니까 결국에 되면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즉 아까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주 먼 과거에 있는 결과치가 지금 현재치에 영향을 덜 미치려면, 안 미치려면 HP가 0으로 수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HP를 우리는 어떻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0으로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게 P승이 됐을 때 요 람다 P승이 점점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요 람다의 P승이니까 요것이 0으로 수렴, 0 벡터로 0 매트릭스로 수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무엇입니까? 각각의 요 컴포넌트들이 지금 람다고 아이겐 밸류 of H니까 그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이것은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H가 0 벡터로 수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이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이것도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P가 커질수록 XT에 대한 임팩트가 거의 없어진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스테이셔너리 하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네모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네모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A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아이겐 밸류가 람다라고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컴포즈를 하면, 즉 A에다가 람다를 곱하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서 뺀 이런 매트릭스를 컨스트럭 한다면 그거의 디터미넌트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람다가 1보다 작을,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람다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람다들만 구하면 되는데 람다를 여기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 A고 그 다음에 어떤 람다를 미지수로 넣고 A는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니까 여기서는 H가 되겠죠. H의 람다 I 이렇게 될 테니까 H는 폴리노미얼 프로세스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들이 모여 있는 뭐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가 모여 있는 이런 매트릭스이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람다를 여기서 빼서 만든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나 혹은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람다를 구할 텐데 람다를 구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조금 더 간편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즉 xt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x의 t-1에 베타 1 하나 붙고 해서 베타의 p까지 해서 xt-p 하고 잔차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요 코에피션트들이죠. 그럼 요것만 알고 있다고 쳤을 때 람다를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일단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우선 자, 팩트 A-3-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Z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다고 쳤을 때 거기에 어떤 한 컬럼을 잡아가지고 그 컬럼에다가 어떤 K 상수배를 더한 다음에 다른 컬럼에다가 더하게 되면 그럴 때 디터미넌트는 두 개는 같다. 즉 그런 식으로 G를 G-로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트랜스폼을 어떻게 합니까? 한 컬럼을 이렇게 됐을 때 한 컬럼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각각 K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 컬럼에다가 다른 전이 아니더라도 거기 다른 컬럼에다가 이걸 이렇게 바뀐 것을 더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면 이렇게 새롭게 트랜스폼 된 거 Z-나 G나 디터미넌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명을 하지 않고 팩트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방정식을 풀고자 하냐면 h의 람다 p의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그런 람다를 구할 것이고 그런 람다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면 스테이셔너리 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디터미넌트를 직접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팩트 A-3-1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포지션 1-1부터 프로포지션 1-3까지의 프루프가 있는 다른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지금 팩트 A-3-1에 나온 이 과정을 P-1번만큼 반복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밑부분이 전부 다 0이라는 뜻입니다. 자, 밑부분이 0인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 예를 들면 여기서 A1부터 AN까지 있다고 치고 이쪽이 전부 0이라고 한다면 이런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들의 곱이죠. 왜냐하면 AD-BC 할 때 대각에서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바꿔놓게 되면 그러면 이때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은 전부 다 람다의 P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람다가 지금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파이널리 요것만 0이 되게 되면 요것이 이 디터미넌트가 되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아까 이 디터미넌트 무엇과 같다? 요 디터미넌트는 요 디터미넌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fact 3-1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죠. 지금 요 디터미넌트를 구했고, 그리고 그 디터미넌트는 fact A-3-1에 의해서 요 디터미넌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람다를 찾고 있습니까? H의 아이겐 밸류가 람다이기 때문에 요것은 무엇이 된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것을 0으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적절히 변형하면 람다에 대한 P승의 폴리노미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방정식을 이 폴리노미얼을 풀게 되면 람다에 대해서 풀게 되면 람다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풀 수 있습니다. 왜? 요 베타 1부터 베타 2에서 베타 P-1, 베타 P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고, 요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스페시피케이션만 알고 있다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각각 대입을 해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고, 그럼 이 방정식을 람다에 대해서 풀게 되면 람다가 up to p개만큼 나오겠죠. 그럼 그 각각의 p의 람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스테이셔너리, 그렇지 않으면 non stationary,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정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첫 번째로 보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람다에 대한 피스 오더 폴리노미얼을 컨스트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폴리노미얼을 0으로 놓고 풀어서 람다의 첫 번째가 얼마, 람다의 두 번째가 얼마 해서 요 각각들이 전부 다 요 각각들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이것이 1보다 작다고 판명이 되시면 이것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 라고 컨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